제가 요즘 거의 매일 전국 방방곡곡을 갖다 다니면서 그 4.10 총선을 대비한 참관인 교육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딜 가나 감동의 물결이 넘치고 흘러 넘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세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투표 참관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국민 차원의 전 국민 차원의 캠페인을 벌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관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느냐? 애국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애국심 안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분이 애국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앞에 보시는 이제 저 화면이 뭐냐면은 4년 전 4.15 21대 총선을 갖다 치고 난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이상한 투표지를 갖다가 예시를 갖다 든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오른쪽 위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소위 요고래 투표지라고 합니다. 요고래 투표지가 뭐냐면은 보통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할 때 흙이 나시면은 인쇄줄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수표지에 가로로 세로로 다 인쇄줄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본말로 요고래 투표지라고 하는데 이런 투표지들이 수만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 왼쪽 위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저거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명칭하여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데 왜 일장기 투표지냐면은 투표 관련 도장이 뭉개져 있어요. 꼭 일장기처럼. 그런데 아니 왼쪽이죠. 저희가 반대. 네. 하여튼 저희 일장기 투표지라고 해요. 저런 투표지가 또 수만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아래 있는 게 뭐냐면은 저게 소위 인쇄가 삐뚤빼뚤된 투표지예요. 저것도 수만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평생을 갖다가 선거를 하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지만 저런 투표지를 갖다가 받아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역사는 70년 동안 저런 투표지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4년 전에 저런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 국민의 60% 이상이 4년 전 선거가 좀 이상했다. 뭔가 장난들이 있었던 것 같다. 부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의심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고자, 떨쳐버리고자 이렇게 전국에 있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 자리에 모이고 계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선거 부방대가 이번에 불꽃 감시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꽃 감시단 캠페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가오는 4.10 총선을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한 그런 공명선거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전 국민 선거 참관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갖다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단일 투표, 사실 본투표이죠. 본투표에 참여는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단일 투표 참관을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단일 투표 참관하는 데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게. 저 앞에 세 가지 제가 1번, 2번, 3번 했는데 저거는 오전, 오후에 하시는 다 공통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투표를 갖다가 12시간 동안 한다는 건 아시죠? 네. 12시간 하는데 한 번 참관하러 들어가실 때마다 6시간씩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오전 8시간, 오후 8시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오전에 들어가신 분이나 오후에 들어가신 분이나 똑같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머리에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수초를 보거나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머리에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참관하러 가서 지역구 투표함을 개수하는 겁니다. 지역구 투표함에 몇 장의 투표지가 들어가는지 그걸 갖다가 정확히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면서 그걸 세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참관 들어갈 때 2인 1조로 들어갑니다. 두 분이 다 지역구 투표함에 몇 장의 투표지가 들어가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관하러 가시려면은 투표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구 투표함이 있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투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례대표 투표함은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같이 들어간 조언이 혹시 실수할까봐 그분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투표함만 센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저기 이제 그 사진에 보시면은 지역구 투표 개수지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이 개수지 갖다가 대량으로 인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개수지에다가 발정자로 시간 단위로 숫자를 세시면 돼요. 숫자를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 들어가신 분은 6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 들어가신 분은 12시부터 6시까지 시간대별로 이걸 갖다 세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세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그냥 집에 가져갑니까? 잊어버립니까? 버립니까? 아닙니다. 지역구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투표소에서 오늘 오전 또는 오후에 참관을 했는데 내가 센 숫자가 총 몇 명이다. 이걸 갖다가 전화로 하시거나 문자로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저 개수 사진 찍어서 보내갖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오전에 들어가시나 오후에 들어가시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지역구 투표함을 개수해서 보고한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죠. 오전에 가시는 분은 6시에 투표가 시작되는데 좀 일찍 가셔야 돼요. 왜 일찍 가셔야 되냐면은 투표가 시작하기 전에 투표함을 조립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한번 검사해 보세요 라고 선관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투표함을 살펴보셔야 돼.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투표함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투표지가 미리 들어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투표함이 정말 빈톤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30분 전에 가셔갖고 그걸 미리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그렇게 보고 나면은 저기 이제 투표함 옆에다가 파란색 봉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투표 사무를 진행하신 분이 여러분들한테 확인 서명하세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침 5시 반까지 가야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4시 반에는 대중교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전조에 가시려고 하는 분은 아침잠이 없으시고 예를 들어서 4시 전에 무슨 장애계 가고 뭐 할 일이 없나 찾아보시는 분 이런 분들이 오전조에 가셔야 되고 또 자기가 담당하는 투표소가 걸어갈 거리에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먼데 대중교통이 해야 되거나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차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 배정 가셔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전주에는 딱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개수해서 보고하는 것, 세각 보고하는 것. 두 번째는 투표 시작하기 전에 투표 한번 살펴보고 서명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오전에는. 그래서 오전주는 이걸로 12시가 되면 땡 끝나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전은 뭘 더 해야 되냐? 오전은요, 오전조보다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오후조도 개수하는 건 똑같이 개수합니다. 개수해도 똑같이 하는데 투표하고 6시에 끝나요. 8시에 끝나면 무엇을 하냐면은 투표함을 공유를 합니다. 다 공유를 하고 그 다음 그날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위 작업 일지를 쓰는데 그 작업 일지를 뭐라고 하냐? 투표록이라고 불러요. 투표록. 그래서
그 소위 그 투표소를 책임지고 있었던 투표관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봉인을 한 다음에 참가인들한테 와서 서명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서명하고 서명한 그 봉인지를 그 투표함을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신 분은 이 사진 찍는 것도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뭘 사진 찍어야 되냐면은 투표록을 또 사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투표함하고 투표록 사진 찍어서 또 이것도 지역구 위원장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신 분은 개수 정확하게 하고 투표 시작하기 전에 투표함을 살펴보는 것 이것만 하시면 되는데 오후에 가신 분은 개수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공지에다 서명하고 그 다음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된다.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사진 찍을 때 저게 빨리빨리 진행돼요. 빨리빨리 진행돼갖고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박자거든요.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후에 가신 분은 조금 빠릿빠릿하고 행동이 빠른 분들, 그런 분들이 오후에 가셔라 라고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이게 하다가 시간 다시 나왔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후에 가신 분은 행동이 빠릿빠릿하신 분들, 오전에 가신 분은 안심장이 없으신 분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은 그 앞에 보이시는 게 지금 뭐냐면 투표록의 예시예요. 그 투표록을 갖다가 이제 그 투표가 끝나면은 투표관리관이 이제 저 작성을 합니다. 저기 이제 그날 투표가 어디 진행되는지 이게 정면 그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근데 저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적혀 있어 안에. 뭐가 적혀있냐면은 그 투표소에 여러분이 참가한 투표소에 몇 명의 사람이 와서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몇 장의 투표지가 나눠졌는지를 갖다가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지가 나눠진 숫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우리 작사한테 사진 찍으세요라고 안 해요. 아무도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참가하신 분들은 빠릿빠릿 움직이면은 눈치도 가서 저거 뭐 쓰고 있는 것 같은 거 옆에 서 있다가 사진 후딱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작사님 사진 찍으세요라고 들고 이러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빠릿빠릿하게 투표한 봉인하고 서명한 다음에 사진 빨리빨리 찍어야 되고, 그 다음 투표록 작성하고 뭐 정리하고 쓰는 것도 사진 빨리빨리 찍으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진을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투표가 끝난 다음에 찍는 거예요.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사진 찍으면은요, 재수가 좋으면은 사진기를 뺏기고, 휴대폰 뺏기고, 재수 없으면은 경찰 불러가고 끌려나가요. 그래서 절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진을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습니다.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가 끝난 다음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럼 뭘 찍는다고요? 투표함하고 투표록. 두 개 찍어서 여러분이 지도를 가져가신 거 아닙니다. 그것도 지역구 위원장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노파심입니다. 노파심이 아니라 노인심이라는 건데, 사진을 못 찍는 분이 계셔. 그런 분이 오후 들어가시면 안 돼요. 또 사진을 찍어도 보내줄 줄 몰라. 그런 분도 오후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혹시 내가 모르는데 오후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친구한테 배워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오후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그 과거 선거에서 나왔었던 이상한 기록지들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직선거가 뭡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직선거. 작년 10월 14일 날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했었어요.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직선거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자료인데 투표함에 종이에 딱 붙어있는데 저게 몇 장의 투표지가 나눠주고 몇 장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저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저걸 갖다가 대표소에 딱 와보니까 저기 숫자가 손을 찍찍찍 지워버리고 투표로 숫자를 고쳤어. 무려 500표나 차이가 나게 숫자를 고쳐놨어, 손으로. 저런 게 최근에도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투표로 사진을 찍으시라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친구는 않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2년 전 6.1 지방선거 고양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게 뭐냐면은
저희 마주 이동인가 그럴 거예요. 마주 이동인가 그럴 텐데, 저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보는 방이랑 똑같은 방이 틀어지군요. 자가 틀어져서, 제가 너무 사이가 깊었습니다. 혹시 반대로 오실까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관내 사전투표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저는 무려 900 몇십 장, 거의 1000장 가까이가 고쳐놨어요, 숫자를. 저희 실제 벌어집니다, 이게. 근데 저걸 갖다 어떤 신문, 어떤 방송에서 보도를 안 해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걸. 이거 알고 있어서 난리 났죠. 나라 뒤집혔습니다, 벌써. 근데 저걸 아무도 보도도 안 하고 방송도 안 하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화면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저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니 정말 땅을 치고 하늘이 퉁거리 이루다 이렇게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해요.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참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관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으면은 저런 짓 저질러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 모여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저걸 갖다 똑똑히 지켜보고 누가 뻘짓을 하나, 이상한 짓을 하나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불꽃 감시단이라고 하는 이름하에서 전 국민 투표 참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나가실 때는 들어오실 때 가지고 있었던 애국심이 2배, 3배가 돼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뭐냐면요.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그날 투표를 갖다 다 마음을 짓고는 투표함을 갖다 개표소로 이동해 갑니다. 근데 이동해 갈 때는 꼭 참관인이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동행합니다. 딱 2사람이 동행합니다. 그 투표소에는 총 많은 8명까지 참관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가는 게 아니라 딱 2명만 가요. 그래서 개표소까지 투표함이 이동되는데 저거 지켜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또 빨리 손을 드셔야 돼. 또 손 늦게 들면요 딴 사람이 먼저 가요. 그래서 저것도 저 행동이 빨리 하는 분이 들어가셔서 내가 개표소까지 투표함을 동행해서 이송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손 드셔서 빨리 그걸 지원하셔야 돼요. 근데 저 지원해서 같이 갔다 오시면은 저 좀 더 수고했다고 갔다 온 수고비 2만 원 더 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2만 원 더 받고 해서 갑니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국심으로 혹시 누가 저 빼돌릴까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에 보신 것이 투표소, 개표소에서 이제 저 투표함 가져와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사진 찍힌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희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투표 참관을 했어요. 투표 참관했는데 투표가 끝난 거는 개표가 끝나야 이번 4.10 총선이 다 끝난 겁니다. 개표가 끝나야. 그런데 개표장에 갔으면 좋겠는데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개표장에 가는 방법이. 하나는 개표 참관인이 돼서 개표장에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개표 관람인이 돼서 개표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개표 참관인은 극소수만 들어가요. 극소수만. 저희 부감대에서 요번에 지명해서 들여보낼 수 있는 분이 적게는 6명이고 많게는 한 10명 남짓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소수입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참관하신 분 총 숫자가 몇 명 되냐면요. 총 숫자가 3,000명이 됩니다. 3,000명. 사전 투표하는데 한 1,000명이 동원돼서 하시고요. 당일 투표 참관하는데 2,000명이 동원돼서 하세요. 그 중에서 몇 명이 개표소에 참관이 들어가냐면은 인천에 개표소가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어서 한 개표소당 6명 들어간다 하시면 6, 9, 54, 54명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극소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개표 관람인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개표 관람인으로. 근데 개표 관람인을 갖다가 그냥 가면 들고내지 않아요. 이것도 관람증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게 관람 신청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선거하기 한 일주일 전에 뭐 늦더라도 그냥 사전투표하는 첫날 여러분들이 사시는 선관위에 가갖고 선거를 방문해서 나 개표 관람증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 직원이 한 두세 줄 글자 쓴 다음에 개표 관람장 하나 줄여요, 그냥. 그리고 이건 자격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건, 남녀노소건, 외국이건 내국이건, 심지어는 교육이 많건 없건, 뭐 옷이 허름하건 안 허름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되도록이면은 인천에 9개 개표소가 있으니까 각 개표소마다 최소한 50명, 100명의 그 관람인이 우리 동지들이 관람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표소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많은 일을 갖다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일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응원하는 분들이 계셔야 일을 하는 분이 힘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고 외면하고 있으면 있던 일도 빠져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당일 참가하신 다음에 개표소로 가져가셔서 개표 관람을 하세요. 그런데 개표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5, 6일 전에 성관을 찾아가서 개표 관람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은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뭐 간단하게 잘 신분증 보여준 다음에 그냥 줘요. 그 가서 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그래서 모든 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제 관람증 받으셔갖고 우리 요번 자유공청소에서는 인천에서 있는 9개의 개표소를 꽉꽉 채워봅시다. 꽉꽉 채워봅시다. 그럴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오늘 제가 단임 투표 참여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어요. 혹시 나는 이건 꼭 질문해야 된다. 난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하세요. 네, 여기 어르신. 혹시 나오셔서 할 수 있으세요? 다른 분 같이 들을 수 있게. 처음에 개표소에 투표함에 도착했을 때 마이크 앞에. 어디 있어요? 예, 처음에 개표소에 투표함에 도착했을 때 두 개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 두 개 속에 있는 어떤 잔존물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확인해서 만약에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확인은 어떤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날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좀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투표 관리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투표 사무원이 그 투표소에 여러분 도착하시면은 미리 투표함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투표 시작하기 전에 공연하기 전에 참가인들한테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살펴보시면 돼요. 그때가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찍 도착하셔야 돼. 6시 시작하는데 오후에 도착하면요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꼭 30분 전에 도착하시면은 그 투표함을 마련하고 투표가 시작하기 전에 그 참가인들 와서 한번 보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공인지를 붙입니다. 공인지 붙이고 거기다 적어야 합니다. 보세요 얘기 안 하면은요. 그걸 갖다가 안 하면은 그 선거법 위반인데 제가 여태까지 한 6년 동안 이걸 해보는데 그 말을 잃어버리고 안 하는 투표관리가 없더라고요. 그건 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정신없는 사람이 투표관리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투표 왔는데 거기에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있다. 특히 투표 지청 보기에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싸울 수 있는데 사실 힘에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하시면은 바로 전화기 드시고 지역구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지역구 위원장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구 위원장 전화 거셔야 돼요. 바로 오셔서 내가 뭐 여기가 무슨 동이죠? 네, 무슨 동 제1투표소에서 내가 아침에 참가하러 왔는데 투표함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투표 지청 보는 것이 한 200장, 300장이 들어있더라. 라는 사실을 빨리 전화해서 보고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위원장이 알아서 이제 본부하고 연락을 다그 연락만 가동해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상 발견하시면 보고해 주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다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투표가 시작하기 전에 촬영이 가능해요. 근데 투표가 시작되면은 그 투표 관리하는 정말 사람들이 다른 규칙을 갖고 이상한 짓을 해버려. 이게 특별한 범죄가 발견된 건데
그냥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투표소 안에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이상한 룰을 그냥 강행해서 적용을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 시작했다 치면은 사진 찍지 마시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본부에서 내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투표함을 검색할 때는 사진 찍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럴 때는 찍으셔야 돼요. 잠깐만요. 주체는 어떻게 되냐면요. 찍으셔야 돼요. 찍지 않으면 주체는 어떻게 무조건 윤멸이 돼요. 되냐면요. 찍으셔야 주체는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진을 못 찍는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진을 못 찍는다는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이. 특별한 사건이. 그러면은 지금 이상한 투표자 같은 발견되면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인데 이게 사실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투표 관리관이 우기거나 뭐 이러면은 그 현장에 우리 청관이 칠 수밖에 없어요. 경찰 불러 끌어내면 우리가 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아니 제가 경험한 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니, 사진 그래서 찍어도 돼요.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현장에서 대응을 갖다 하기보다는 대응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하면은 보고 절차에 따라서 그 전화하시면 우리가 부터 뭐뭐뭐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이 그 현장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지원군이 와서 그 현장한테 해결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뭐뭐뭐 하세요라고 구체적 지시를 갖다 현장에서 내줍니다. 네, 그다음 저 뒤에 계신 분. 이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주로 사고를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전 투표에서 사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 투표는 이제 이동할 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정확한 것은 사실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이렇게 이원화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화에서. 근데 저희들이 지난 6년 동안 이제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당일투표보다는 사전투표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10 총선 치르면서 사전투표에 참관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특별한 교육, 아주 강화된 교육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참관하실 분은 애국심과 싸우고 하는 시간 남달아야 되고 교육도 3번 이상 받으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하는데 사전투표 여기서 만약에 오신 분들에서 사전투표 난 참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은 아까 우리 행사 시작할 전에 정진우 위원장이 말씀하셨죠. 끝나서 가기 전에 본인한테 말씀하라고. 그런 분들은 사전투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또 배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여하실 분은 다른 과정으로서 교육이 돼요. 그리고 오늘 교육하는 거는 당일 투표 참관 교육하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투표 참여하실 분들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한 분만 더 받고 오늘 교육하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네, 끝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있고 정진우 위원장도 많은 간부가 계시니까 그분 얘기하면서 궁금증을 갖다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분을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연동도에서 동서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고 해서 모인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좋은 뜻에 좋은 취지가 되어서 저희도 연동도에서 많은 분이 나오셨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고집받기에는 아무래도 일하고 난 다음에 수당 문제가 있잖아요. 11만 4천 원을 드린다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한테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희가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급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당
참관인한테 좀 참관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애국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는 애국심 하나로 와서 이렇게 참관하는데 또 그 선거제도가 참관 애국심을 발휘하느냐고 수고하셨다 해갖고 또 그 참관비를 드려요. 참관비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공돈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금에서 각 참관하신 분들한테 식비 포함해서 한 세션당 10만 4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하든 12시간 하든 하루 기준으로 해갖고 10만 4천 원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방대 정말 책임지고 계신 황교안 대표님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네, 또 이걸로 이제 치고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간부들하고 별도의 그 세션을 가져와서 질문하고 또 토론하고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의 다 잘 들으셨나요? 네. 대답이 너무 작아요. 잘 들으셨나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국무총리이셨고 또 구방대 대표이신 황교안 대표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격려사가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한 분 절제해 주시고 그냥 박수